안녕하세요. 공준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 최경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동포 여러분, 최덕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저희가 전통 혼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네, 예. 혹시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결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되셔서. 네. 네. 그럼 결혼식은 당연히 예식장에서 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식장서 하지만 저는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멋지십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치르는데요. 네. 요즘은 또 한옥에서 결혼식을 하는 젊은 신랑 신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퓨전식 한복 드레스를 입는 신부들도 있고요. 네. 너무 서구적인 요즘 그 결혼 문화에서 이것이 좀 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국적인 것이 오히려 멋지고 쿨한 것이 된 거죠. 지금은 또 한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네. 예식 자체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례의 모습들이 많이 접목되지 않아 지금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에선 너무 고루하다는 부분도 있고 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전통을 내서 가져올 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 혼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의 결혼식 문화에 접목할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통 혼례 절차는 그 시대에 따라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많은데요. 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의 근원은 주지사례, 전통 융례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혼례에서는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혼담부터 결혼식 이후까지의 절차를 모두 담은 융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혼담입니다. 혼담. 네. 네, 혼담은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청혼하고 여자 측이 혼인을 허락하는 절차인데요. 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맺어주는 중매, 결혼이었기에 당사자가 직접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가문 간 이렇게 혼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혼담이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중매 결혼이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들으면은 깜짝 놀라겠어요. 하긴 지금도 상위권 사람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청약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곤 해요. 네. 예. 결혼 상담소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요즘은 다 비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캠퍼스 연애를 못하고 또 두 아들 가진 엄마로서 걱정이 큽니다. 우리 두 번째 융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혼담 다음으로는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예. 바로 납치입니다. 납치. 이것은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게 혼인을 정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네. 신랑이 될 남자가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결혼하기로 정해지면 신랑이 사주 단자를 보내는데 이것으로 이제 궁합을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혼인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회장님도 결혼하시기 전에 궁합 보셨죠? 궁합은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좀 혹시 홍대 쪽에 가보셨나요? 네, 그 당시에 홍대 쪽에 가서 뭐 막걸리 또 생맥주 먹으러 갔었죠. 네. 홍대 쪽에 가면 그 먹자골목 사이사이에 작은 타로점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재미삼아 그곳에 가서 타로점을 좀 많이 본다고 하네요. 타로. 네. 네. 그 홍대 쪽이라든가 이대 쪽에 그 타로점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 것을 저는 직접 또 구경했습니다. 네.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융례를 살펴보지요. 네, 예. 혼담과 납치 절차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낙기를 잡는데요. 여자 측에서 남자 측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알리는 것으로 혼인 날을 태길에 알리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아야겠죠? 네. 예. 결혼식 날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길이를 골라야 하니까 물론 지금은 길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보다는 신랑 신부 그리고 이제 하객들이 모이기 편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혼인 날짜 길이는 며칠일까요? 길이요? 우리가 보통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7 아닙니까? 그렇죠. 7. 럭키 세븐. 네, 9. 이런 숫자가 있지만은 네. 저는 8로 정하겠습니다. 어우, 맞았습니다. 컨닝하신 거 아닌가? 네. 8이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숫자 8이 돈을 번다는 그 중국 발음하고 비슷해서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네 번째 육례는 우리 최경숙 MC께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납기를 잡은 이후에는 납해라고 해서 예물을 보내고 받은 절차를 밟는데요. 네. 신랑 쪽에서 신부 측에 선물이 된 함을 보내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함 속에는 신부의 옷감과 함께 며느리를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또 혼사도 함께 넣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요즘에 말하면 그 일종의 감사 편지 같은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물이 든 항과 혼서를 주고 네. 나면 신랑이 신부 댁으로 갈 때 함지기한테 신부 측에서 이렇게 봉투를 깔아줬나요? 봉투를 갖다가 이 줘야만이 그 함지기가 움직입니다. 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봉투를 안 주면 함지기가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돈을 주면 또 몇 발짝 걸어갑니다. 돈 봉투를 쭉 깔아야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깔아야 빨리 네. 들어가겠군요. 네, 그렇죠. 오, 그런 문화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부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뒤풀이하고 먹고 뒤풀이. 마시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던군요. 네, 예, 상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절차를 이제 우기라고 하는데요. 네. 우기는 또 신행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대례를 마치고 하루나 사흘 정도 또 신부 집에서 묵은 신랑이 신부를 정식으로 본가로 데리고 간 절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랑이 본인 집으로 들어가는데 며칠도 걸렸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이때 신부가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가 어른들에게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를 이제 현구례, 지금은 패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백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현구례라는 단어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란 말이 패백과 같은 말인데요. 네. 예, 지금은 패백이라는 말만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전통 혼례의 6가지 절차를 알아봤어요. 네. 이제는 대례인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례는 혼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랜 기간 혼담과 또 단지 선물만 오고 가다가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입니다. 예. 우선 지금의 결혼식과 다른 대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예식 때 신랑 신부는 일절 말이 없답니다. 모든 말은 혼례를 집행하는 사람만 하고 신랑 신부는 그저 조용히 그 말만 따르기만 했대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 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부정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 혼례 식순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제일 먼저 식을 알리는 거래 선언을 합니다. 아, 거래 선언.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흥겨운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흥을 돋우고요. 아, 사물놀이 좋습니다. 네. 뭐 깽가리 치고 네, 소거하고 돌리고 하죠. 네. 이렇게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 국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어머니가 촛대에 촛불을 붙이는 네. 점촉의식. 예. 접한다. 네. 점촉의식을 거행합니다. 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죠. 장인 어른이 백년 손님인 사이를 먼저 맞이하며 네. 기록 아범이 신랑에게 기러기를 전달해 줍니다. 기러기를요. 네네.
이 기록아범은 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네. 죽을 때까지 연분을 지킨다는 백년해로의 정표라고 하죠. 네. 네. 예전에는 나무 기러기가 아닌 음. 산 기러기를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기러기처럼 다정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나 보네요. 그렇죠. 백년 가약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그 기러기를 네. 또 이렇게 장모님께 음. 바치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신부가 신랑이 맞은편으로 입장을 하지요. 다음 절차는 교배례인데요. 네. 네. 신랑 신부가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고 네. 또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2배를 절하고 네. 신랑이 답례로 신부에게 1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형평이 어긋나네요. 제배로 다시 또 신부가 신랑에게 2번 또 절할 때는 신랑도 신부에게 2번 절한다고 합니다. 그럼 형평이 됐네. 이 교배례 의식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맞절하는 절차인데요. 얼굴도 못 본 사이인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가슴 두근대는 순간이지요. 한번 눈 감고 상상을 해보시죠. 네. 네,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수모들의 부축을 받아 입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섭니다. 네. 두 사람은 미리 담아놓은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서로에게 절을 하지요. 네. 아주 멋진 혼인 풍경이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리마인드 결혼식을 한다면 저는 전통 혼례식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예. 양과 음을 대표하는 하늘과 천지신명과 네. 주상님 앞에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을 서약하는 절차라고 하고요. 네, 예. 신랑 신부가 술을 반쯤 마시고 음. 서로 교환하여 술을 다 마시고 네.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네, 다음을 소개해드릴 절차는요. 근배례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따로 태어났다가 혼인으로 다시 합해 부부가 되었음을 만인 앞에 선언하는 절차인데요. 네. 근배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표주박에 있다고 합니다. 표주박에 이제 술을 따라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아, 표주박이요? 예, 예. 그리고 조롱박을 이제 둘로 잘라서 만든 그 표주박에 술을 나눠서 마시고 네. 또 이를 다시 포개서 상 위에 올려둠으로써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아, 요즘 하죠. 같은 결혼식 때 성혼 선언 사회자가 네, 그렇게 예. 얘기하죠. 네, 예. 그렇군요. 끝으로 학북례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예. 신랑 신부가 한 방에서 몸을 합치는 절차로 네. 흔히 이야기하는 첫날 밤. 상상만 해 두근거리죠. 네. 예전 드라마에서 신랑과 신부의 네. 옷을 벗기면서 불이 훅 꺼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네. 또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뚫고 갔죠. 훔쳐보는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펼쳐졌죠. 아, 네.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기억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예,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전통 혼례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네. 현대 결혼식과 비교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많은 결혼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흠이었지만 네. 요즘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잖아요. 결혼식에서만큼은 서로 사랑을 더 표현하고 네.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통 혼례에서도 도입해 볼 만한 것들도 있겠죠. 네, 예. 두 사람에게 약속과 사랑의 의미를 다질 수 있는 절차들은 현대 결혼식에서도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음. 예를 들어 네. 기록 아범을 음. 앞세워 입장하는 것은 해볼 만한 것이죠. 서양에서는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가 있죠. 네, 예. 우리 전통에서도 기록 아범이 있습니다. 네, 예.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무 기러기를 들고 입장하여 신부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는 모습은 하나의 이벤트로서도 재미있지만 요즘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백년 해로를 네. 상징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신랑 신부가 손을 씻는 모습이 인상에 좀 남았어요. 네. 선교교회 예배 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수에 손을 씻고 이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에서 네. 손 씻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신성한 사랑의 약속을 앞두고 손을 씻는 정화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뭐 안 좋은 의미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통 혼례가 되었든 현대 예식이 되었든 사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혼식 하는 이제 궁중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모두 100년 해로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네. 결혼식을 50주년을 했대요. 네. 20살 때부터 네. 70살 때까지. 네. 그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결혼식만 50주년을 하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분은 1년마다 한 번씩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혼율이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각해요. 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네. 새롭게 부인하고 또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한다면 이 이혼 확률도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또 우리 궁중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매년마다 한 결혼 번씩 한 번씩 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결혼합시다. 매년. 매년.